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환경단체가 시민과 함께 영산강을 답사하고 영산강 복원에 대한 약속을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받을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스마트폰과 우리 삶의 밀접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이 임박하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이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 주민 수십여 명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식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해남 황산면의 한 식당에 주민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남지사 입후보 예정자도 참석한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62살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은 음식값의 30배에서 많게는 쉬운 배까지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과태료 총액만 2,600만 원이 넘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침체됐습니다. 주민들은 외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는 등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을 했는 것 같은데 밥 사줬다는 내용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뒤숭숭하거든요. 저요. 어디 가서 밥 안 못 먹게 나오게 했냐 그래갖고 몇몇이 또 그렇게 간 사람들이 많죠. 시골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러지. 선관위가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갔는데 묘하게 선거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진도가 있었다 하더만 그래갖고 와 지나가다가 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지. 선거철에 아무런 생각 없이 얻어먹은 공짜 식사 한 끼는 그에게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에는 아예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이 임박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은 신당 창당이 마무리되면 공천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선거 입후보자들은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현직에게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당의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전라남도 의원들이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장 경선과 똑같은 룰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곳곳에서 경선을 둘러싼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환경단체가 시민과 함께 영산강을 답사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오전 영산강 극락교 일대에서 시민, 학생과 함께 영산강을 걸으며 수질을 검사하고 정화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사업을 검증하고 영산강을 복원시키겠다는 약속을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받을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책사업 가운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추진 과정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3.1절 기념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겠다며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언급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으로 통일의 기반은 물론 GDP 28조 달러 규모인 유라시아 경제권에 보다 쉽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잇는 구상 과정에서 호남은 배제된 채 부산만 부각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부산에서 동해선을 기준으로 나진과 핫산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 이제 거론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호남선 축이 빠지게 되는데요. 공청회에서는 해상 운송에 비해 7,600km가 단축되는 대륙 횡단철도에 호남선 축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호남 경제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색 가전이나 자동차 등 유럽과의 교역 규모 증가세가
국내에서 월등히 높은 광주 전남이 물동량 창출이나 접근성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SRX가 물동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물론 광양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산 쪽이 부각되는 것 같고. 광주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용역이 확정되는 오는 11월까지 호남축 연계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부산 노선을 위해 뛰고 있는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움직임이 없어 정치적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김용록 의원은 서남해안의 갯벌을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록 의원은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생물 다양성과 해양 전통문화의 보고라며 이를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특수 시책 사업의 하나로 장성에는 6개 무지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과 학교 교육력 강화 등을 목표로 오는 2017년까지 단계별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엊그제 발생했던 통신 대란으로 전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컸지만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이들의 불안감이 특히 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화는 물론 데이터까지 목통이 됐던 어젯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의 불편은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불안함까지 더해진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와이파이 되길래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 아예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 대신 스마트폰을 보는 풍경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다치는 일도 흔합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인터넷 서핑이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계속 노래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러다 보니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도 생겨났고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SNS 우울증, 디지털 치매, 집중력 저하 등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4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올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목적 없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본다면 일단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그 3가지를 나요. 그 금단과 내성 이걸 통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학생이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어른이면 직장을 안 가는 거고.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중독돼 있는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덮을 정도로 터져나왔던 이용자들의 불평은 금단 현상에서 비롯된 불안함과 초조함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대구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광주FC는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원정 개막전 경기를 펼칩니다. 올 시즌 광주는 이완과 최성환, 김민수 등 프로무대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 1부 리그 승격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FC의 홈 개막전은 오는 30일 부천FC를 상대로 열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주식 422만여 주에 대해서 오는 25일 1차로 161만 주를 총수익 맞교환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61만 주에 대해서는 상호 출자 금지 해소 시한인 다음 달 21일까지 처분할 예정입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개교 30주년과 과학영재고 전환을 기념해 오늘 축하 행사를 엽니다. 지난 1984년 개교한 광주과학고는 30년 동안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해왔고 올해부터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돼 다음 달 3일부터 2015학년도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동문들과 재학생 가족 등이 참석해 개교 30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